한국 때문에 유럽 부자들 전부 끝장나고 있다. 중국처럼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한국. 여기 한국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부자들의 끝없는 매도 행진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전부는 한국에 의해 시작된 혼란이며 다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이 현상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유럽 억만장자들이 왜 급하게 한국을 찾는 것일까요? 도대체 한국이 왜 유럽에 혼돈을 주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라릭 팔킬라스라고 해요. 저는 베를린 최고 부유 중심가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독일 최고급 부동산 투자자이자 기술 창업가 대표로 일하고 있어요. 최고급 주택을 어디에 지을지, 오래된 건물을 어떻게 개선할지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전통과 디자인의 지혜를 믿어왔고 튼튼한 벽, 웅장한 외관, 그리고 세심하게 디자인된 건물 시스템 하나하나가 저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며 유럽의 집들이 역사와 아름다움,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라고 믿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성공한 지금도 제 생활 방식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늘 자부했어요. 유럽식 집의 우아함과 넓음은 결코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했었거든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한 여행이 제 모든 믿음을 도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아직도 우리 회사가 모든 것을 바꿀 놀라운 결정을 내렸던 그날을 잊지 못해요. 베를린의 밝고 현대적인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제 조수가 정말 화가 나는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장님, 저희 회사가 주요 한국 회사와 제휴를 맺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는 늘 유럽식 방식만 믿어왔는데 한국 같은 나라와 함께 일한다는 생각에 불안함이 밀려왔거든요. 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한국 같은 후진국이 저희 집과 기술의 품질을 따라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으로 여행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뒤섞였어요. 저는 늘 베를린의 우아한 호텔, 넓은 거실, 그리고 익숙한 유럽식 디자인에 편안함 갖춰진 시스템에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 머물러야 하는 요구였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불쾌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이 아파트들이 너무 작거나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으면 어쩌지? 우리 웅장한 유럽식 집들과 비교가 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 감정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불쾌한 눈초리를 떨칠 수가 없었어요. 떠나기 전 저는 가장 좋아하는 정장과 노트북 그리고 집을 떠올리게 하는 몇몇 개의 물건들을 챙겼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점검하며 앞으로 펼쳐질 여행을 생각했어요. 베를린에서 한국으로 가는 긴 비행은 마치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았어요. 한숨만 나왔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이 먼 땅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무엇일지 상상하니 참담했어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이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본 광경이 과연 제가 생각한 후진국 한국 땅인지 경악을 감출 수 없었죠. 이게 한국이라고? 베를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공항을 걸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깨끗하고 밝았으며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닥은 흠 잡을 데 없이 깔끔하며 벽에는 다채로운 예술 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어 공간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배경음악이 흐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쾌적했어요. 안내판은 디지털로 되어 있고 분주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감탄스러울 정도로 주위의 인상적인 질서와 효율성은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신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공항이라 그러겠지. 공항 내에서 곧 저는 머무를 제 새 집으로 갈 차량으로 안내받았어요. 창가에 앉아 도시가 모습을 드러내는 걸 지켜보았어요. 높은 건물들, 분주한 거리, 그리고 현대적인 간판들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베를린의 익숙한 동네와는 전혀 달랐어요. 색깔, 소리, 심지어 냄새까지도 모두 저에게는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약간 길을 잃은 기분도 들었지만 이 활기찬 도시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어요. 차가 드디어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추자 저는 잠시 멈춰 서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건물은 거대하고 세련되었으며 강인하면서도 우아한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했어요. 큰 유리창들이 밝은 햇빛을 반사하며 마치 예술 작품처럼 빛나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빠르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라앉히려고 했어요. 어쩌면 이게 그리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모든 것을 제가 늘 믿어왔던 유럽식 스타일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단지 내부의 로비는 넓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높은 천장과 반짝일 정도로 닦여진 바닥, 그리고 날씨, 아름다운 자연 이미지 등 유용한 정보를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리셉션 데스크에서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는 친절한 직원분들이 계셨어요. 체크인을 마치자 그분들께서 신속하게 열쇠와 아파트에 대한 안내를 해주셨어요. 새 집으로 걸어가면서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꼈어요. 복도는 넓었고 부드럽고 은은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모든 구석구석이 전에 본 적 없는 기술과 디자인으로 세심하게 계획된 듯 했어요.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네 라고 생각했어요. 건물의 여러 구역을 안내하는 디지털 간판들과 짐을 옮겨주겠다고 도와주는 작은 로봇까지 있었는데 정말 미래지향적이었어요. 마침내 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넓었고 큰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가득 들어왔어요. 온도와 조명을 관리하는 스마트 기기에서 부드러운 윙잉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며 벽에 걸린 현대미술 작품부터 공간을 채운 세련된 가구들까지 모든 디테일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현대기술과 세심한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전혀 새로운 세계에 있다는 초기 충격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커져가는 호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작은 불빛들이 분주한 거리 아래 별처럼 흩어져 있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도시는 살아 숨쉬며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어쩌면 이곳이 세상에 대해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이곳의 기술과 그 뒤에 숨은 아이디어들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비록 많은 의심과 편견을 안고 왔지만 한국의 인상적인 광경과 소리들이 서서히 제 옛 믿음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저는 이 새로운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첫날이 끝나갈 무렵 이 나라에서 자라면 내딛는 모든 걸음이 저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의구심이 들었어요. 인상적인 건물들, 매끄럽게 흘러가는 삶의 리듬, 그리고 전통과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은 어쩌면 제가 베를린에서 알던 것보다 인생에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서 본 여러 낯선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 회의와 여러 계획들로 바쁘기 전에 제 아파트를 좀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걸어 다니다 보니 거실 바닥에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밑에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깔려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 단어는 들어봤었지만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궁금해졌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바닥 난방 시스템. 여기서 본 첨단 기기들과 비교하면 옛날 같고 단순해 보이는 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늘 베를린에서 강력한 중앙 난방 시스템만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적인 제 아파트 한가운데 서보니 한번 써보기로 결심했어요. 신발을 벗고 천천히 바닥 위를 걸어보았어요. 거의 바로 제 발 밑에서 따스한 온기가 퍼지는 걸 느꼈어요. 그 온기는 부드럽고 편안해서 깜짝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게 만들었어요. 저는 부드러운 카펫 위에 앉아 맨발로 그 온기를 느꼈어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특별한 감각이었어요. 마치 바닥이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천천히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온도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딱 적당해서 쌀쌀한 아침의 방이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평온함이 밀려왔어요. 이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온기가 집을 생각나게 했지만 제가 유럽의 집에서 느꼈던 것과는 달랐어요. 호기심이 앞서 건물 관리인께 온돌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러 갔어요. 관리인께서는 온돌이 전통적인 한국의 주택 난방 방식이라고 오랜 세월 사용되어 온 특별한 시스템으로 방 전체를 고루 따뜻하게 해준다고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며 서서히 제 불신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분의 말씀이 옛 방식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 기술이 절묘하게 결합된 똑똑한 방법이라는 걸 이해시켜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온돌 시스템의 세세한 부분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어요. 마치 자연스러운 담요처럼 방 구석구석을 감싸주는 듯한 온기를 느꼈어요.
차가운 곳 없이 일정한 온기가 계속 전달되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행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온돌 바닥 위를 걸을 때마다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또한 이 시스템이 제 가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생각했어요. 제 딸 소피가 밤에 자주 추워한다고 불평했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이 부드러운 온기가 딱 그녀에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소피가 바닥에 앉아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놀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 아내 이자벨도 미소로 바라보며 전통 온돌 시스템과 현대적인 아파트 디자인이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하는 듯 했어요. 제 시각이 충격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온돌 난방은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편안함과 행복을 중시하는 문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예전처럼 한국의 방식이 하찮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사려 깊은 방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제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서 경이로움과 감사를 느꼈어요. 때로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단순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온돌 시스템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예전에 품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이 새로운 생활 방식에서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밑의 온기가 단순한 물리적 따스함을 넘어서 제 마음까지도 열어주며 새로운 가능성과 더 밝고 연결된 미래를 열어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작은 희망과 설렘이 피어나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한국이 주는 다양한 매력을 더 많이 탐험하고 바닥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문화를 배우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온돌 난방의 마법을 경험한 후 저는 아파트에 있는 현대 기술들을 좀 더 탐구해 보기로 했어요. 아직 조심스러운 마음은 있었지만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어느 아침 큰 창문 옆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가 벽에 설치된 버튼과 작은 화면이 달린 패널을 보게 됐어요. 이 패널은 조명, 온도, 심지어 아파트 보안을 제어하는 스마트 홈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처음엔 버튼과 디지털 디스플레이들이 너무 많아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베를린에 있을 때는 단순한 조작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만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쉽고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 버튼을 눌러보니 방의 조명이 밝은 흰색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마치 아파트가 제 기분을 이해하고 분위기를 맞춰 조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건물 관리자분께 전화를 드리자 친절하게도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화면을 몇 번 터치하기만 하면 온도, 조명, 심지어 아파트 여러 공간의 음악까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아침에는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고 저녁에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은은하게 어두워지도록 스케줄을 설정해 봤어요. 시스템은 심지어 외부 날씨에 따라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도 있었어요. 이 설계에 정말 감탄했어요. 스마트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마치 미래 속으로 들어간 기분이 들었어요. 이 기술이 생활을 얼마나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업무로 영상 통화를 하고 있을 때 방 온도가 조금 너무 높아진 것을 느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화면 한 번의 터치로 온도를 낮출 수 있었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 편안함에는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렇게 스마트한 기능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또 다른 놀라운 기능은 아파트의 디지털 트윈이었어요. 이건 건물 관리팀이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퓨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아파트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이 바로 기술자들에게 알림을 보내주더라고요. 실제로 자동문 메커니즘에 작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수정되는 것을 보았어요. 마치 건물 자체가 스스로를 돌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세심한 관리와 배려는 저에게 매우 인상 깊었어요. 이런 스마트한 아이디어들이 더 자주 활용된다면 생활이 얼마나 좋아질지 생각하게 됐어요. 또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드론 배송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오후 제가 소포가 필요할 때 작은 드론이 제 문 앞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가서 드론이 부드럽게 착륙하면서 정확하게 소포를 건네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어요. 기술이 일상의 작은 일들을 얼마나 쉽게 그리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아파트의 스마트 기능들과 점점 더 많이 상호작용하게 되었어요. 음악을 조절하거나 방 온도를 변경하기 위해 음성 명령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매번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기술을 사용할수록 이게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시스템 뒤에 숨겨진 혁신에 대해 점점 더 감사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기능 하나하나가 마치 스마트하고 배려 깊은 집에 완성된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회의적인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의 기술에 대한 제 좁은 시야가 오히려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통적인 편안함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여정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때로는 변화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의심과 강한 선입견을 안고 왔지만 제 새 집의 스마트 시스템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일상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제 옛 선입견들을 버리고 하나하나의 스마트 기능을 통해 미래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며칠이 몇 주로 이어지면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조금씩 보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도시를 탐험하고 그 문화를 배우는 일에 대해 점점 더 설렘을 느꼈어요. 예전에 의심했던 많은 것들이 어느새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 여정은 베를린의 익숙한 거리를 훌쩍 벗어나게 했고 제 마음속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이 가진 매력을 좀 더 보고 싶어서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기로 했어요. 넓은 보도와 깔끔하게 관리된 공원을 지나면서 예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디테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노점상들이 맛있는 간식을 내놓으며 지역 예술가들이 건물 벽에 다채로운 벽화를 그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든 것이 생명력과 창의력으로 넘쳐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는 한 지역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며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온기를 느끼며 귀 기울여 들었어요. 베를린에서 익숙했던 비즈니스적인 대화와는 달리 이 대화는 개인적이고 따뜻해서 제가 예전 방식에만 집착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아파트로 돌아온 후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겪었던 경험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통 온돌 난방이 제 발뿐 아니라 제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었고 한때 낯설고 부담스러웠던 스마트 시스템들은 이제 제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져 실용적이면서도 배려 깊은 독특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경험들을 가족과 영상통화를 통해 공유할 때마다 그들의 놀람과 흥미로운 눈빛이 보였어요. 어느 저녁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예전의 제 신념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늘 유럽식 건축과 생활 방식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 품질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다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모든 문화마다 나름의 강점이 있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이곳의 기술은 전통과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뿌리에 대한 자부심과 새롭게 발견한 아이디어에 대한 설렘이 복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요. 제 아파트 단지의 스마트 시스템을 담당하는 한국의 몇몇 현지 전문가들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들과 함께 현대기술과 전통적 가치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대화 중에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그분들은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혁신에 대한 열정은 전염되어 어쩌면 이것이 미래의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면 제가 사랑하는 옛 세계와 한국의 새로운 아이디어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만남은 제게 전환점이 되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들은 한정된 시각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온돌의 따뜻함, 스마트홈 기능의 편리함, 그리고 주변의 활기찬 공동체가 저에게 다른 문화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고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베를린의 제 사업에도 도입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또 유럽의 품질과 한국의 혁신이 어우러진 프로젝트를 구상하기도 했어요. 이제 한국의 활기찬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저는 소속감을 느껴요. 더 이상 모든 것을 예전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아름다움과 효율성을 진심으로 감상하게 되었어요. 이번 여정은 변화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모든 문화마다 저마다의 독특한 선물이 있다는 걸 배웠고 그 선물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제 생각을 적어 내려가면서 저는 지금까지 겪은 경험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제 마음은 변화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번 여정은 제 눈과 마음을 열어주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흥미로운 모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었어요.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